스웨덴 짐레코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중국 제품이다. 이 머신 사실 유명해지게 된 게 우리 시범 형님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불편함은 전혀 없었고 누구나 쓰기 너무 좋다. 짐레코가 매니아나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쉽게 좀 접근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하는 기본 베이스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혹시 이건 왜 네모난가요? 가끔 가다가 보면 정말 이유 없이 것들이 있어요. 개발 의도를 좀 정확하게 알고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사실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잘못된 해석으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되게 귀한 머신인데 전 이렇게 큰 이 플랜지 베어링이 있는 걸 처음 봤어요. 안녕하세요, 잠백입니다. 오늘 저희가 경기도 파주에 있는 짐레코 물류창고에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짐레코 대표님께서 촬영을 허락해 주셔서 짐레코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깊게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자기소개 한번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짐레코 코리아를 맡고 있는 김재익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잠배기 카페에서는 이제 킹익스라는 아이디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킹 네, 있으시잖아요. 맞습니다. 킹익스로 하고 있어요. 저 네. 오늘 사실 이제 처음 뵀는데 너무 내적 친밀감이 있었던 게 카페에서 너무 오랜 기간 네. 봐주시고 카페에도 워낙 좋은 글들도 많이 컨텐츠도 남겨주셨어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자, 오늘은 제가 느끼는 그대로 짐레코라는 브랜드 그 자체 본질에 대해서 한번 대표님이랑 말씀 나누면서 머신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머신은 짐레코 체스트 서포티드 티바로우예요. 일단 이 머신 사실 유명해지게 된 게 우리 시범 형님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분이 직접 구매해서 자기 집에서 쓴다. 그것도 그렇고 시합 준비하는 동안 훈련할 때 많이 사용을 하면서 바이럴이 많이 됐어요. 근데 사실 아무리 유명한 선수들이 썼다고 해도 제품이 정말 좋지가 않으면 운동감이 만족스럽지가 않으면 지속 판매는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찾는 분들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원인이 뭘까요? 일단은 컴팩트한 사이즈도 그렇고 가격적인 것도, 그리고 대표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여자분들이 수월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센터에서 선수나 뭐 매니아들은 사용은 당연히 다 하지만 여자분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 되게 대표님들이 많이 보시는 포커싱인데, 그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고 용이하다 보니까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머신을 많이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는 이제 시범이 얘기했지만 길이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발패드가.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다도 발을 댈 수 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의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패드가 긴 거예요. 물론 이거는 취향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생각보다 패드가 길었을 때 안정감이나 이 가슴의 답답함을 못 느끼는 경우가 강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먹히함이 길다 보면 곡률을 훨씬 더 많이 덜 그리잖아요. 물론 수직은 아니지만 수직에 가깝게 올라오고 저항 곡선 역시도 처음과 끝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광배근도 쓰기엔 너무 좋겠지만 등 상부에 오히려 최적화되지 않았나. 아까 대표님께서 미리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원래 얘도 없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모든 게 완벽하게 설계돼 있어서 그게 많은 분들이 느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막상 써보면 정말 평이 좋은 게 다 이유가 있다. 많이 찾아주시는 만큼 저는 이제 감사할 따름이죠. 짐레코라는 머신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솔직히 바이럴이 되긴 했어요. 범스테드 효과도 있긴 하지만 그거에 맞춰서 국내 이제 헬스장들의 그 상황과 다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머신이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회전축도 생각보다 다른 데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되게 간소화된 클레버스 스타일인데 이게 써보면 저는 초보자라서 못 느낄 수 있지만 베어링의 감도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라서 근데 너무 사용자 편리하게 이 간격도 최소화했고 편해요. 이 패드가 정말 신의 한 수 같아요. 각도도 너무 좋고 패드 각도에 맞게 궤적 자체도 무게감이 떨어지는 데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저는 이제 좀 눈여겨 깊게 본 게 출시 때부터 본 게 이 DY 로우예요. 물론 훌륭한 DY 로우들이 이런 비슷한 형태의 머신들이 있지만 일반인 분들이 느끼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등을 쓰려고 하면 등을 접어야 되고 가슴을 최대하게 열어서 제껴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운동 방법은 하나의 진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 광배근 운동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팔을 붙이는 거예요. 그 DY 로우의 핵심은 몸을 움직이려거나 등을 움직이려면 안 되고 일단 팔이 우선시돼서 몸에 붙는 게 사실 광배근 운동이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너무 수평해서 움직일 경우에는 처음에 견갑을 사실 하강해 놓고 팔마루로 당겨야 되는데 그래야 체인이 걸려 있는 건데 우리 몸에서 그게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손잡이 위치가 다른 DY 로우들보다 살짝 높아서 그대로 팔로 일자로 당기는 거지만 약간 아래로 당기면서 궤적이 시작되게 되면 견갑이 뜨는 거를 자연스럽게 강제해서 내려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머신 처음 나왔었을 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DY 로우들을 단점을 너무 잘 보완해서 또 짐레코의 스타일대로 잘 해석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은 머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레치 시스템을 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훨씬 덜 덜렁거리지 않나요? 그렇죠. 효율적이랑 이제 짐레코에서 나타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앞면과 뒷면이 지금 만약에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게 다를 수가 있어요. 닳다 보면 앞면 뒷면 거를 바꿔서 서로 다시 호환돼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놔서 텔레스코픽 방식 이제 팝핏 이렇게 잡아 당기는 형태가 하드코어
러프한 느낌은 있어요. 뭔가 기계적인 느낌은 강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레치 시스템을 훨씬 더 높게 평가해요. 왜냐하면 흔들거림이 좀 덜한다고 생각해요. 텔레스코픽은 이게 나중에 시간 지나면 덜렁거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상급 자재 같은 경우는 덜렁거려도 코어를 잡아두고 알아서들 무게 배분해서 쓰겠지만 이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말이 쉽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짐레코는 원래 손잡이 멀티로 잘 안 만들어 주잖아요. 맞아요. 원래 딱 그냥 지시하는 바 하나잖아요. 딱 우리가 원하는 궤적 포지션, 컴팩트한 사이즈 딱 이 자세에 최적화된 거라는데 이거는 두 개네요. 네, 듀얼로 그냥 그립에 따라서 좀 타겟을 다르게 가실 수 있게끔 엔지니어가 의도를 한 것 같긴 해요. 보통은 DY 하게 되면 언더 그립으로 아래로만 잡기도 하는데 위에 뉴트럴 그립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자극을 같이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일부러 원판 안 끼고 사용해보고 있는데요. 단일 축의 장점이 뭐냐면 정말 민첩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언더로 잡는 것보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길게 빠지고 그리고 더 궤적이 위에서 아래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새끼손가락에 자연스럽게 힘들어가고. 원암으로도 많이 하세요. 이거 인기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네, DY는 쇼니 좀 바이럴이 많이 돼서 많이 찾으세요. 그 다음으로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머신은 디클라인 아닌가요? 디클라인입니다. 이것도 보면 단일 이거 레버암이잖아요. 되게 단순한 스타일. 저는 이제 예전에 한번 이제 해머 스트렝스 머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 샤프트가 긴 거를 굉장히 좋게 설명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샤프트가 뭐 작고 이게 가운데 있어야지 뭔가 더 내구성이 좋고 연결감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샤프트가 길면 길수록 오히려 더 내구성이 올라가요. 그리고 이거를 가운데에 놓게 되면 응력이 발생이 가운데가 많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베어링이나 샤프트에 좋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한쪽에 편치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학적으로 뛰어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설계를 하면 케이지가 좀 큰데 크지도 않게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보통 요즘은 추세가 신장성에서 무거운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신장성에서 사실 되게 좀 가볍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중량을 한번 껴보셔야 알아요. 좀 반대적인 성향이에요. 이거는 신장성에서 오히려 가벼운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신장성에서 무거워져요. 이게 한 20kg 한 장 거의 일반인들은 하는데 두 장서부터 선수 확 늘어요. DY도 마찬가지고 얘도 보면 바디 프레임이랑 이 무빙암이 프레임의 두께가 또 차이가 있어서 얘가 훨씬 프레임이 더 두꺼워요. 무게가 좀 다르네요. 완전히 다르네요. 여기가 훨씬 무겁고 여기가 훨씬 가볍네요. 그래서 이게 원판의 위치만 봤었을 때는 모멘텀 생각했을 때는 신장성에서 가볍고 해머 스트렝스처럼 가속도 생각해서 올라갔을 때 좀 무거워지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컨버징 궤적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전 구간에서 되게 고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밀면 속도가 붙고 관절이 펴지면서 더 무게를 밀기 편해지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고려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혹시 이건 왜 네모난가요? 저도 맨 처음에는 이거 왜 사각형이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굳이 이거 딱 맞추어서 꽂을 필요는 없고 훨씬 더 잘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보면 정말 이유 없이 것들이 있어요. 근데 가끔 그런 거의 원인을 좀 추정을 해보면 94년도부터 직접 설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94년도에도 네모난 거 썼으니까 그냥 지금도 네모난 거 쓰고 싶어. 그걸 좀 자기들의 정체성으로 하나 가져가고 남들과의 차이점으로 가져가는. 그래서 보통은 뭔가 특이한 게 있다. 근데 기능적으로 설계자가 설명을 못한다. 그러면 이유 없이 초기에 했던 거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 있다. 이게 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머신에 대한 생각과 엔지니어가 만들었을 때 생각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 있다 보니까 물어보게 되면 다 이유는 있더라고요. 이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저건 저렇기 때문에 저렇게 한 거고. 그렇다 보니까 불필요한 건 없더라고요. 모든 머신들이 다. 이제 머신에 대한 해석과 분석은 운동도 다양하듯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열린 결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해석하는 것도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은데 개발 의도를 좀 정확하게 알고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사실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잘못된 해석으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보통은 그냥 만들어 놓은 대로 사실 그대로 쓰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제일 좋은데 운동에도 답이 없듯이 머신 사용하시는 것도 그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다만 그 본질만 예를 들어 디클라인인데 뭐 다른 운동을 사용한다 그것만 해치지 않는다면 포지션을 막 아예 바꿔서 써버리거나 그런. 간혹가다 이제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그러면 좀 안타깝죠. 이게 그러니까 해외에서 플렉스 레버리지랑 궤적이 비슷해서 많이 비교를 했었어요. 그 버티컬 체스트 말씀하시죠? 그 전설의 플렉스 피트니스. 이거를 이제 셀렉토라이즈드로 모방해서 모방이라기보다는 궤적이 비슷한데 아. 레버리지는 그냥 이렇게 앞으로 좀 밀어준다고 생각하면 얘는 가다가 디클로 빠져요. 아 그러네요. 네, 피니시 지점에서 디클로 빠져요. 근데 이게 보통 궤적이 빠지는 것들 보면 일자로 안 밀리면 뭔가 불편한데 이거는 그게 없네요. 벨트감이 되게 좋네요. 물론 이제 이거는 취향 차이겠지만 케이블의 맛이 있고 벨트의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벨트는 쫀쫀하면서 구르는 맛이 있어야지 벨트 맛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벨트가 광폭인 게 있고 뭐 너틀러스 썼는 데가 1인치, 진80 1.5인치, 이거는 한 0.7? 조금 더 작은 사이즈예요.
혹시 그 이유가 있나요? 계속 이렇게 만들어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거보다 조금 더 두꺼웠으면 약간 바디마스터나 너틀러스 같은 정도의 벨트였으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었는데 그 의도에 대한 거는 엔지니어분이 정확하게 답변을 안 주셨어요. 이거 너무 유명한 건데요. 평이 엄청 좋더라고요. 요즘에 좀 많이 대표님들이 찾고 계세요. 브랜드별로 좀 특정 부위에 좀 더 신경 쓰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이 머신 말고 써본 게 혹시 이 패드 옆에 밀어낼 수 있어서 듀얼 머신. 아, 그걸 써보셨어요? 그거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얘네가 3두 머신에 있어서는 정말 진심이구나. 트라이셉스 푸시다운을 그냥 머신에서 앉아서 좀 할 수 있게끔, 다만 푸시다운을 할 때 이 팔꿈치가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몸에 붙여서 할 수 있게끔 장도를 최대한 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머신이에요.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오버헤드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을 해야 이게 어깨가 이렇게 넘어가야 장두가 길게 늘어나서 장두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신장성에 있어서는 그게 맞아요. 스트레칭 되는 감은 좋은데 이게 과학적으로 보면요 실제로 수축을 했었을 때는 장두의 수축감이 거의 단축성에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꼭 오버헤드 익스텐션을 해서 그 신장감을 느끼신 다음에 꼭 몸에 붙인 킥백이나 이런 머신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 짐레코 킥백 다른 3두 머신은 좀 빠져서 하는 거랑 이거는 이제 붙여서 하는 두 종류가 나온 거거든요. 팔꿈치가 제가 좀 안 좋거든요. 프레스 할 때 또 옛날 로니콜만 운동 따라하다가 배랐거든요. 몸이. 그러니까 엘보우 안 좋으시는 분들이 엘보우가 이거 할 때 안 아프다고. 팔꿈치가 접어지고 펴지는 그거를 주대로 추정하게 만들었고 더 이 앞으로 미는 힘을 쓰면서 미니까 팔꿈치가 덜 아픈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몸통에 힘도 더 잘 들어가지고 이게 작게 만들어서 성능이 안 좋으면 욕을 먹겠는데 근데 이거는 최소화하면서도 기능적으로 불편한 게 없으니까 이게 지금 캠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위에서 자연스럽게 무게가 조금 빠지네요. 근데 진짜 이 대단한 고집인 게 이거는 또 텔레스코픽 방식 쓰는데 이것도 작아요. 이것도 다 조그만하게 만들었어요. 도르래 세팅을 엄청 잘했네요. 캠이 없으면 저항곡선이 그냥 일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 이것도 모멘텀 변화가 결국 있는 거기 때문에 신장성도 신장성이지만 수축했을 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게가 빠진다라는 거를 그게 오히려 이두의 수축감을 좀 더 강하게 오니까 훨씬 더 자극이 잘 온다고. 제가 사실 선호하는 각도는 아닌데 질감, 근육에 걸리는 이 가속도 통제하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위에서 정말 이 무게가 확 빠지는 게 아니라 살짝 빠지면서 내가 이게 꺾으면서 힘을 줄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줘요. 정말 근비대를 목적으로 보통 10, 12에 가서 횟수를 목적을 채우다 보면 끝에서 수축을 제대로 짜주지 못하고 그 버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처음에 올릴 때는 어떻게 들어 올렸는데 여기서 훅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부러 훅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르래 세팅을 한 것 같아요. 움직 도르래라고 생각하면 무게가 2분의 1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축에 아예 붙어 있잖아요. 이건 트래블링 도르래라고 해서 이거는 오히려 무게가 더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거와 같이 이 축에서 가까워지게 돼서 넘어가잖아요. 이게 똑같이 저항 곡선을 흰 곡선을 여기서 가볍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감긴각이 달라지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감기는 거랑 여기 감긴각이 달라지거든요. 여기가 많이 감기면서 이쪽이 훨씬 가벼워지는구나. 짐레코에서 가장 특이한 레그 프레스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짐레코 45도 앵글드 레그 프레스인데 아마 이런 네모난 샤프트는 다들 처음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정말 짐레코가 정말 개성 있는 회사인 게 뭐냐면 레그 프레스 대표님 그 막 특별한 설계 기술이 필요하다고 혹시 못 느끼시잖아요. 너무 이제 차별점을 주기가 힘들어요. 개별 좀 아이덴티티가 좀 떨어지죠. 저는 개인적으로 베어링보다 롤러를 선호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롤러가 이 트롤리의 위아래로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밑에도 롤러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롤러가 총 6개 들어가네요. 내면으로 다 들어가. 아마 이렇게 만든 게 제 생각에는 근데 이거는 아예 유격 없는 거를 사실 초점에 맞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머신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전 사실 이제 머신도 기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누가 좀 봤었을 때 뭔가 되게 가볍고 하늘하늘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써봤을 때는 전혀 그렇진 않아요. 그 특이한 게 보통 35도 아니면 45도인데 조금씩 각도가 좀 다른 것 같지 않으세요? 막상 써보면 브랜드별로요? 조금 다르죠. 뭔가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네, 1, 2도가 뭔가 얘네 다른 것 네. 같은데 대표님 이거 평 진짜 좋더라고요. 예전에 내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을 때 공중량이 150kg밖에 안 돼요. 네. 근데 무게감이 이렇게 좋을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카운터 밸런스가 없기 때문에 운동을 했을 때 보조를 받는다는 느낌이 아무래도 없어서 아, 그렇죠. 처음 스타팅 포인트에서 네. 무게가 좋아진 게 없어요. 그게 아마 제일 클 거예요. 짐레코 머신 자체가 공중량이 그렇게 무거운 머신들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게추 자체가 뒤쪽에다 걸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뒤쪽에서 하중을 받다 보면 암이 길기도 하고 그럼 중량감이 더 세게 오는 것 같아요. 보통의 펜듈럼들은 높고 크거든요. 짐레코 머신이 작다 보니까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워킹암이 엄청 기네요. 위에 여기를 되게 무겁게 세팅했네요. 아까 전에 저기서 설명했지만 이렇게 샤프트가 긴 게 결국은 흔들거림이 더 적잖아요. 그리고 일부러 여기 이제 좀 더 길다 보니까 한쪽에만 안 몰리고 양쪽으로 몰려서 응력을 분산했는데 저는 이제 펜듈럼의 사실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무게 많이 실으면 되게 건들건들 거리는데 이거는
물론 제가 뒤에 무게는 많이 안 실어봤는데 건들거리는 느낌이 생각보다 되게 적은 것 같아요. 중량이 꽂아지면 어느 정도 흔들림은 생기죠. 그럼 이게 처음에 이 카운터 밸런스를 없앤 게 크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접근 자체를 짐레코가 매니아나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쉽게 좀 접근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하는 게 기본 베이스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무게를 꽂으면 꽂을수록 엄청 무거워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남성들도 충분히 쓸 수 있고 그 뒤에 신기한 머신이 있더라고요. 이거 되게 귀한 머신인데 근데 그 플렉스 피트니스의 과거 감성을 굉장히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왜냐면 플렉스 피트니스 같은 경우는 머신도 좋았지만 브랜딩을 잘해가지고 플렉스 잡지와 뭐 굿즈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플렉스 하면 우리나라 관장님뿐 아니라 미국 관장님도 뭔가 심금을 울리게 하는 그런 저도 예전에 한번 이 개발자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에 펜듈럼 라인이 나오는 게 있어요. 이제 로저스 애슬레틱의 펜듈럼을 개발한 것도 그 설계를 가져다 쓴 것도 이 타일러 옵슨이라는 분이 만든 거거든요. 이 설계자분이 머신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플렉스 피트니스에서 영감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큰 이 플랜지 베어링이 있는 걸 처음 봤어요. FL208이라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 써도 이런 크기와 강성이 안 나올 거거든요. 엄청나게 크고 이 지금 샤프트도 보면 다른 샤프트 거의 4배의 굵기예요. 베어링 하우징이 무려 8개나 들어있어요. 이 진짜 플렉스의 감성과 타일러 옵슨을 아는 사람들이 약간 소장류? 정말 헤리티지가 나중에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머신인 것 같아요. 이제 짐레코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요. 또 우연치 않게 머신 쪽 관련해서 얘기를 듣는데 스웨덴 짐레코에 대해서 중국에서 중국 제품이 다 소문을 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있는 그대로죠. 뭐 일단 스웨덴에서 스웨덴 공장이 있고 스웨덴 회사고 그리고 머신에 대한 기본적인 엔지니어링은 스웨덴에서 하지만 이 스웨덴이라는 그 유럽의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어 높은 임금이라든가 법인세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스웨덴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머신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물류도 그렇고 왜냐하면 저는 의문이었던 게 90년도부터 사실 직접 설계하시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2022년도에도 저 공장을 새로 증축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스웨덴에. 근데 이게 왜 중국에서 만들까 이제 라는 왜 생각을 했었을 때 이게 북유럽에서 이 중국으로 머신을 만들면 환경 규제랑요. 맞아요. 이 인건비랑 하면 이렇게 컴팩트하고 합리적으로 만들어도 짐80 파는 사보다 비싸게 팔아도 남지 않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짐레코에서 계속 스웨덴에서 만들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중국에 OEM 공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컨트롤하면서 만든다. 근데 이제 그게 사람들 생각에서는 중국에서 OEM 만드니까 아 이건 중국 회사고 중국 멋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전혀 관련 없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OEM으로 만들더라도 본사 이제 직원들이 상주되어 있으면서 이제 머신에 대한 퀄리티를 계속적으로 높이려고 하지 머신을 계속 퀄리티를 떨어뜨리려고 하진 않거든요. 제가 이제 이거 5년 차가 되는데 조금씩 이제 퀄리티가 바뀌어지는 것도 보이고 머신 회사는 기본적으로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수익 없는 머신 회사는 솔직히 의미가 없다고 봐요. 머신이 판매가 돼서 수익이 나와야 그 회사는 그걸로 다시 운영을 하고 머신을 다시 제작을 하게 되고 개발을 하는 건데 그런 수익이 나오게끔 하려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짐레코 같은 경우 카탈로그에 보면 몇 가지 머신들은 아직까지 스웨덴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희가 방금 소개시켜드린 그 레그 프레스 말고 듀얼로 헥스쿼트랑 레그 프레스가 같이 되어 있는 그거는 이제 스웨덴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머신에 대한 모든 프로토타입이라든가 샘플 같은 것들은 일단 스웨덴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거기서 컨펌이 완전히 떨어지고 나서 확정이 되면 이제 중국 공장에서 생산이 들어가고 본사에서 이제 중국으로 가가지고 그 머신에 대한 생산의 모든 공정을 다 확인하고 있고요. OEM이라고들 말씀하시는데 OEM이라고 하면 다른 브랜드들도 그 공장에서 생산을 해야 돼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다른 브랜드들도 다 생산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짐레코는 쉽게 얘기해서 로고갈이라고 해서 카피라든가 많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짐레코 공장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거고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근데 중국 회사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도 스웨덴 회사고 가족들만 운영하고 있고 맞아요. 아이도 직접 다 계속 설계하고 그것도 저도 다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중국 OEM이라고 해서 매출 규모로 봐서 훨씬 덩어리가 큰 조단이 넘는 회사들 다 중국 생산이 담이라고 거의 다 대만이랑 중국에 거의 다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브랜드도 다 설계는 미국에서 하고 본사는 미국이고 다 공장 직원들 상주하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중국 OEM이라고 해서 너무 안 좋게 보실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수입하는 다른 브랜드를 예를 들자면 브랜드는 미국이지만 엔지니어가 독일이랑 중국에 다 따로따로 있어서 그 엔지니어들끼리 또 서로 소통하면서 머신을 만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브랜드가 어느 브랜드다 어느 회사다 뭐 그런 거에 따라기보다는 엔지니어의 그런 성향이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나타내는 게 머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그 아이덴티티는 솔직히 엔지니어가 만드는 거지 브랜드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결국 브랜드가 네, 되는 그게 거죠. 브랜드가 돼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머신 여러 회사 수입을 하고 있지만 회사들을 만났을 때 엔지니어를 항상 만나는 이유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이제 좀 걱정되는 게 이제 짐레코 창업자께서 직접 설계도 참여하셔서 막 다 직접적으로 손대신 걸로 알고 있어요. 나이가 좀 많으셔서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죠. 해머도 그렇고 짐레코 대표님들도 그렇고 이제 그 약간 연세가 있으면 그 이후 설계가 엄청 그렇죠. 그 대표님이 알려주신 부분 중에 하나가 사이벡스가 사실 닫았다고 생각했을 때 저도 알기로는 라이프에 인수되고 수익성도 없고 그냥 그런 걸로만 생각했는데 또 하나의 이슈를 알려주신 게 설계자가 돌아가셨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맨 처음에 사이벡스가 솔직히 문을 닫거나 단종시킬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머신 워낙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왜 그럴까 하고 이제 물어봤을 때 뭐 이제 엔지니어에 대한 얘기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와 뭐 수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다 맞물리면서 단종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짐레코는 아직은 계속 설계가 가능하신 거고 나중에 결국 아드이나 자녀분들이 물려받겠네요. 어떻게 보면 오너는 큰딸이고 글로벌 마케팅 담당자는 제 둘째 딸인데 큰딸 모니카의 사위가 엔지니어를 같이 지금 협업하고 계세요. 왜냐면 이게 세대가 바뀌면서 또 어떻게 바뀔지가 엄청 기대되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 머신의 형태가 짐레코 초창기 94년도, 95년도 그때 머신 형태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이제 일관성 있게 가다 보니까 브랜드의 미묘한 좀 변화, 예를 들어 뭐 머신에서 이 그립이 하나 좀 더 추가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그런 갈증이 있거든요. 그게 저뿐만 아니라 머신을 구입해 주신 대표님들이 피드백으로 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본사랑 소통을 했을 때 그런 게 좀 잘 안 된다는 게 좀 아쉬운 거. 근데 나름 고집 아닌 고집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이런 말 하게 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긴 있어요. 스웨덴의 아주 정체성이 짙은 짐레코 머신에 대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나름 깊게 파본다고 여기서 파봤는데요. 이게 제가 깊게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옆에서 대표님께서 계속 조금씩 알려주셨어요. 당연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이 대표님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어요. 제가 좀 더 많이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번 촬영하면서 말이 많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맞건 안 맞건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머신은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이건 정답이고 저건 정답이 아니다 그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운동처럼. 그리고 앞으로 짐레코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거고 머신 조금씩 바뀌면서 그 아이덴티티는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감사하고 있고 국내 이제 피트니스 시장에 좀 뭐라도 좀 도움이 되고자 이 머신일 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방면으로 활동을 좀 할 거니까요. 그것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촬영 협조해주신 이제 다른 브랜드 대표님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밑에다가 인스타그램 아이디나 이렇게 연락하실 수 있는 방법들 다 남겨놓고 카드뉴스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혹시 머신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구매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머신에 대해서 국내에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니까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제가 잘 알고 있다기보다는 머신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다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모르는 거라면 제가 찾아보고 아니면 그 엔지니어하고 얘기를 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백이 유튜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하이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